안녕하세요. 권영호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내용입니다. 산타페 CM 자동차입니다. 시동 꺼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시동이 꺼졌을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다. 항상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뒤로 하고 그냥 추측으로 정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겠습니다. 산타페 CM 2006년식이고 킬로수는 약 23만 킬로입니다. 일단 노후 경유차라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일주일 후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걸어보니 드드드 하다가 또 꺼지고 드드드 하다 꺼지고 이런 식이네요. 반복하다 아예 시동이 안 걸려서 공업사로 견인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랭크 앵글 센서와 저압 연료 펌프를 갈고 출고 후 바로 다음날 신호 대기 중에 다시 시동이 꺼지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1차 시동과 2차 시동 꺼짐에서 공통점은 연료가 반 칸 정도 약 130km를 주행할 정도 남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모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EGR 밸브 문제라고 하는데 교체하면 문제가 없어질까 아니면 저감장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계기판에는 아무 경고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고등이 없는 게 정상이죠. 만일에 있다 했을 때 경고등에 따라서 정비를 해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정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의 시동 꺼짐을 알려면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EMS입니다.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머리를 잘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EMS를 무시하고 진단하고 정비를 할 경우 추측 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 추측 정비를 하는 거는 항상 낭패를 보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추측 정비를 하지 말아라. 곧 EMS에 의한 분석을 해라. 그것이 올바른 정비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분석 없이 추측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동일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겁니다. 현재 이 질문의 날짜가 2020년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자 질문인데 아직 누가 답변을 아직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열어놓고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영상 제작을 하여 더 많은 분들께 알릴 겸 영상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동 꺼짐이 있다. DPF를 장착 전과 후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DPF를 장착한 후에 발생하는 시동 꺼짐 그리고 전에도 시동 꺼짐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곧 DPF를 달기 전과 후에 모두 다 시동 꺼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DPF를 장착한 후에 시동 꺼짐이 나타날 확률을 더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동 꺼지기 전, 즉 DPF를 장착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시동 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시동 꺼짐으로 연결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PF를 장착하게 되면요, 이 DPF를 장착하게 되면 배기 압력입니다. 배압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배압이 상승합니다. 배압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어떤 센서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압이 상승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1번이 바로 AFS 값입니다. 흡입 공기량 센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스터 압력입니다. BPS라고 합니다. 부스터 프레셔 센서입니다. BPS 값이 상승합니다. 이들을 누가 받아들이냐? ECU가 받습니다. ECU가 받아서 ECU는 EGR 밸브와 VGT 제어 액추에이터입니다. Variable Geometric Turbocharger, 곧 터보를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VGT는요, 자동차의 주행 성능입니다. 주행 성능, 곧 자동차 주행 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EGR 밸브는요, 현재 공회전, 공전, 또 주행 이렇게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시동 꺼짐이 있을 때 여기저기 아마 물으셨던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EGR 밸브를 교환하면 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GR 밸브를 바꾸면 일시적입니다. 이 정비를 하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곧 또다시 증상이 나타난다. 또 시동 꺼짐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속 불량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EGR 밸브를 바꾸는 것보다는 EGR 밸브를 바꿀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AFS 값을 정상화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에어프로 센서 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BPS라고 했죠. 부스트 압력 센서. 이 값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들 두 가지가 내려가면요, 매연이 안 나옵니다. 허허. 매연이 안 나온다. DPF를 달아서 매연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엔진에서 쏟아지는 매연 때문에 DPF는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DPF가 오염된다는 얘기죠. 막혔다, 오염된다. 이렇게 오염되면 변비 현상이 생긴 겁니다. 변비가 왔습니다. 이 변비 현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정비한다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DPF의 클리닝입니다. 클리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엔진에서 매연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즉 AFS와 BPS가 상승했던 조건이겠죠. 두 가지 값이 상승했던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 제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부스트 압력 센서와 에어프로 센서 값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에는 바로 엔진 오일입니다. 호호, 이해가 되십니까? 엔진 오일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냉각수 비중입니다. 냉각수. 한 번도 아마 손을 안 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출고돼서 2006년도에 나와서 한두 번은 바꾸셨을지도 모르겠고 또는 손을 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냉각수 온도가 높아지면 또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으면 두 가지 센서 값이 달라집니다.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얘기는 냉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수도 비중입니다. 비중입니다. 곧 우리 선생님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어디십니까? DPF를 장착하게 했으니까 수도권이나 도시겠네요. 어느 지방이든지 간에 요즘은 DPF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도시라고 봤을 때, C급 도시라고 봤을 때 어느 지방에 계셔도 좋은데 선생님이 계시는 지역의 평균 겨울 온도를 계산해서 냉각수 비중을 맞춰 주십시오. 냉각수 비중을 출고된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북극 어느 지방에 갖다 놔도 자동차가 동파되지 않을 냉각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적당하게 체온을 유지할 정도의 옷을 입으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의 자동차는 두꺼운 옷에 겹겹이 껴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온도가 높으면 ECU는요, 연료 분사를 줄이게 됩니다. 연료 분사를 줄인다. 이해가 안 되죠? 연료 분사를 줄이면 사람으로 생각해보죠. 사람이 더위를 먹으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더우면, 엔진 온도가 높으면 ECU에서는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곧 연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를 줄이면 연소실에서 공연비 희박 연소를 합니다. 공기는 많고 연료는 부족한 공연비 희박이라고 합니다. 이 희박 조건이 되면 공기량 값도 올라가고요, 부스터 압력도 올라갑니다. 그 중에 희박 연소가 되면요,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엔진 오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랬어요. 엔진 오일 점도가 높으면 부스터 압력 값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해왔던 엔진 오일과 냉각수에 대한 개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권영우가 드리는 해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 올려드린 영상 속에서 엔진 오일 추천입니다. 엔진 오일 추천. 이 영상 속에 엔진 오일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후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영상의
내용이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동차 엔진오일 관리를 무심코 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죠. 흡기 오염이 돼서 흡기 청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청소를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래. 우리 선생님께서 흡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 사용한 오일은 최상의 오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주행 시에 속도를 좀 내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행 패턴에서 속도가 있게 달리는 분, 또 어느 정도 단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조금 다른 분보다 엑셀 페달을 밟는 양이 많은 분들, 그런 경우에 크게 엔진오일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운행 또는 막히는 도심지 운행을 많이 하는 자동차들의 경우는 엔진오일 추천의 영상을 통해서 흡기 오염이 있는 오일은 곧 내 자동차 엔진 성능에 맞지 않는구나 라고 알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흡기 오염이 되는 경우에 무엇 때문에 흡기 오염이 되느냐 라고 궁금증을 갖지 않고 흡기가 오염됐으니까 청소하시죠 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청소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는 왜 오염됩니까? 라고 한 번 정도는 우리 정비사님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묻지 않고 그냥 아까운 내 돈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답답해합니다. 모든 일 매사에 궁금증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냉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4년에 한 번 냉각수를 바꾸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신 분도 있고요. 2년에 한 번 바꿔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평균 계절 기온이 몇 도인지를 모르고 냉각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줄 알고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냉각수가 많다, 냉각수 비중이 높다, 이 말은 엔진 온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파악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계획입니다. 여기가 위에는 핫으로 되어 있고요. 핫 H, 그리고 밑에는 차갑다는 콜드로 되어 있습니다. H와 C가 있고요. 보통 하프 라인에 점선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동차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위치에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 온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요 계기판용 온도입니다. 실제로는 엔진 내부에 냉각수 온도를 측정해서 ECU로 보내는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WTS라고 합니다. Water Temperature Sensor입니다. 이 센서의 신호가 ECU로 갑니다. 그러면 ECU에서는 연료 분사를 줄이게 됩니다. 연료 분사를 줄인다. 곧 들어가는 공기는 많고 AFS 값은 높고 연료 분사는 플러스 인젝터입니다. 인젝션 연료 분사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비 AFR에서 희박이라고 합니다. 린 연소를 합니다. 희박 연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기구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EGR 밸브가 수시로 작동해서 매연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안 달아도 되는데 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선생님 자동차는 무척 좋은 것이고요. 만일에 매연이 많이 나왔는데 얼씨구나 잘됐다, 정부에서 달으라고 하니까 나도 달아보자 해서 DPF를 달았다면 그것이 안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DPF를 2겹 3겹으로 달아도요 엔진 내부에서 쏟아지는 매연에 의해서 DPF는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변비 현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비가 엔진의 출력을 떨어뜨리고요 연비 소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속 불량도 되고요 지금 겪고 있는 시동 꺼짐의 현상도 됩니다. 이제 좀 이해해 두셨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혼돈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EMS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EMS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신다면 전화 어디로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영상의 좌측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시간에 관계없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서 선생님께서 완벽한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영상이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는 헷갈리더라도 이 권영호한테 물어서 내 궁금증을 모두 풀면 되겠구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측 상단에 가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글을 남기시고 또는 제가 올려둔 자동차 상식 페이지에서 글을 읽어보시고 아하 내가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반성하시면서 연락을 해 주십니다. 또한 특히 정비사분들이 냉각수와 관련한 영상 그리고 엔진오일과 관련한 영상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의 상담 일지를 영상화 시켜 두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전화를 주신 분도 많으십니다. 오늘 또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람이 있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두서없는 것 같지만 EMS에 의해서 시동 꺼질 때 원인이 뭔가 물론 크랭킹 센서 불량도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연료 펌프 같은 경우는요 속도를 못 냅니다. 공전 시에 시동이 꺼질 정도의 불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속도를 낼 때 레일 압력 우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산타페 CM은요 공회전 시에 레일 압력이 260바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하 펌프가 불량하면 260바가 안 됩니다. 겨우 200바 넘거나 150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행을 할 때 즉 엑셀 페달을 서서히 밟을 때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지만 조금만 더 세게 밟으면 차가 안 나가는 현상이 옵니다. 그러나 시동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압 연료 펌프를 안 바꿔도 되는데 바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23만 킬로를 타셨으니까 크랭크 앵글 센서는 한 번 정도는 바꿔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 비중을 이미 건드렸던 분이라면 또는 우리 선생님 지역에 맞는 냉각수 비중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따르면 23만이 아니라 53만이 돼도 크랭크 앵글 센서는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크랭크 앵글 센서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그래서 엔진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크랭크 앵글 센서의 자력이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센서 고장이 생기고요. 주로 센서 고장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여름철이겠죠.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입니다. 엔진의 온도도 높죠. 자력도 약해졌죠. 그래서 크랭크 앵글스에서 신호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크랭크 앵글스에서는 이렇게 아주 빠르게 나오다가 신호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약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자동차 속도를 못 내거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 정비한 바꿨던 크랭킹 앵글 센서 신호가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한 모습으로 나왔었는지 아니면 이쪽의 신호처럼 이런 신호가 나왔었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을 것 같고요. 두 개 다 바꾸시기는 바쁘지만 글쎄요. 제가 봐서는 안 바꿔도 될 것을 바꾸지 않았는가. 그러나 바꾼 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내 차를 위해서 투자한 건 셈 치면 되겠죠. 마음 편하게. 다만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거 이젤 밸브죠. 이젤 밸브라는 걸 꾼다 하여도 재발한다. 그래서 재발을 막을 방법이 냉각수 비중과 엔진 오일이고요. 이들이 정상적이면 매연이 안 나올 것이고 현재 부착된 DPF가 또다시 막혀서 배압이 상승되고 변비 현상에 의해서 흡입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끝으로 산타페 CM 주행 중 정차 시의 시동 꺼짐입니다. 연료 탱크의 연료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1, 2차 시동 꺼짐이 있을 때 연료 탱크가 반칸 정도 있었다 하셨지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료가 더 내려가더라도 에어프로 센서와 AFS입니다. 또 BPS라고 그랬죠. 부스터 압력입니다. 이들 값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비만 해주신다면 이젤 밸브는 바꾸지 않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영상 마칠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호 TV의 구독자님 모두 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한 모습으로 이 권영호 TV 채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